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짧게 수업을 한번 작정하고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DNA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을 끝으로 수업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내용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전자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유전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충의 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어떤 DNA에 있어서의 특정 부분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전자 개념, 선생님이 지금 2번을 읽은 건데요.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 자, 여기서 그럼 형질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그게 1번에 있습니다. 눈동자 색, 머리카락 등과 같이 생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쌍꺼풀이 있느냐 혹은 보조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혀말기가 되느냐, 귓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모두 형질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질의 차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형질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는 원래 이중 가닥이지만 선생님이 편의상 한 가닥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가닥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잠깐만요.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중 가닥이 있다. 그럼 DNA는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긴데 선생님이 지금 짧게 그렸는데, 이 DNA의 특정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유전자 A다. 예를 들어 이 유전자 A는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런데 더 진한 걸로 또 이렇게 또 다른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전자 B 이렇게 존재해서 이 유전자는 뭐 귓볼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이런 유전자, 또 혹은 또 다른 유전자가 또 옆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DNA가 있다면 이건 유전자 C. 자, 이것처럼 DNA가 있다면 그 하나의 한 가닥, 그러니까 한 분자의 DNA, 두 가닥이죠. 한 분자의 DNA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를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DNA는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는 무엇이냐? 자,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또 DNA가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또 DNA를 한번 그려볼게요. 짧게 DNA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 일부분이, 이 부분이, 이까지가 유전자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유전자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검은색 색소를 생성하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전자가 실제 검은색 색소가 나타내게끔 검은색 머리카락을 뭐 검은색으로 만든다든지 어쨌든 검은색 색소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야. 그러면 이 유전자가
색소라는 그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떤 방식으로 형질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이 유전자가 결국 그러한 형질, 예를 들어서 검은색 색소, 만약에 머리카락이 까맣다. 그러면 그러한 머리카락이 까맣게 되게 하는 색소, 검은색 멜라닌 색소라는 단백질이 있겠죠. 그 단백질을 이 유전자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즉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특정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 검은색 색소 유전자가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검은색 색소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색소 때문에 머리 색깔이 까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이 유전자에 의해서 머리 색깔이 까만 이런 형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지난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DNA가 이렇게 있죠. DNA. 자, 이러한 DNA들이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DNA들이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는데 이렇게 응축될 때는 DNA를 감아서 뭔가 결합력을 형성해주는 또 다른 무언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즉 우리가 실타래에 실이 감겨 있듯이 실타래는 단백질에 해당되고요. DNA는 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타래를 실이 감고 있듯이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감아서 얘네들이 꽁꽁 뭉쳐서 즉 응축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응축. 꽁꽁 뭉쳐서 결국 염색체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알겠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방금 봤던 거 이 DNA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유전자 A, DNA 하나의 한 분자의 DNA가 있는데 일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유전자 A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이 부분은 유전자 B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자의 DNA 안에서도 구역마다 각각의 다른 유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유전자 A라고 하는 건 결국 단백질 A라는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A는 단백질 A를 만들게 하는 정보라는 얘기죠. 유전자 B는 단백질 B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체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DNA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존재하는 이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소화효소, 그러니까는 나중에 소화효소가 되는 유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효소는 단백질이잖아요. 주성분이. 그래서 소화효소 유전자는 결국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소화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소화효소 유전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무슨 유전자라고 해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세포호흡 효소 유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세포흡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물질 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ATP 즉 에너지의 양은 굉장히 지금 넘치고 그러니까는 ATP에 대한 요구가 없는 상태고요. ATP는 지금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 지금 한 분자에 있는 DNA에 한 분자 DNA에 유전자의 종류는 많지만 이 중에서 지금 필요한 유전자만 딱 선택해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소화효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생님 발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그때 단백질로 이렇게 나타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만 단백질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ATP는 필요 없고 지금 소화를 시켜야 돼가지고 소화효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는 세포흡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 유전자로는 이제 단백질을 만들지 않고 소화효소 유전자를 읽어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유전 정보를 적절히 조절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생명의 중심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는 중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중심이 되는 원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중심 원리. 우리 생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세포에서 유전 정보는 DNA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결국 유전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즉 유전자는 DNA의 일부분이고 이 유전자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중간 매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바로 RNA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유전자는 DNA에 있는데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요. 먼저 이 RNA에 있는 정보를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맨 마지막 그림 DNA가 있고요. DNA에서 RNA가 되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이 아까 소화효소 유전자와 세포호흡효소 유전자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의 DNA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DNA 전체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유전자가 이제 필요한 유전자만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매개물이 바로 RNA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설명을 하면 소화효소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결국 DNA의 일부분이죠. 소화효소 유전자가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소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즉 소화효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DNA 전체가 동시에 같이 이제 뭔가 일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소화효소 유전자에 해당되는 딱 이 부분만 RNA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RNA를 읽어서 소화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이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RNA가 나와서 선생님이 잠시 RNA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RNA는 DNA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DNA와의 차이점. 일단 생김새는 DNA랑 비스무리합니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런데 이 RNA는 일단 첫 번째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되겠습니까? DNA는 두 가닥이잖아요. RNA는 한 가닥이고, 그다음에는 염기의 종류가 우리 DNA 같은 경우는 A, G, CT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RNA는 A, G, C까지는 같은데 T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T를 가지고 있지 않고 U라고 하는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를 가집니다. T 대신에. 그러니까는 T는 없다. 하지만 이 유라실은 T의 대체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T와 성질은 같습니다. 즉 유라실은 A와 결합력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자, 그렇고 3번은 당의 종류. 우리 DNA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의 종류가 뭐였죠? 디옥시리보스였죠. 디옥시리보스. 그런데 RNA 같은 경우는 디옥시가 빠집니다. 디옥시가 아니고 그냥 리보스예요. 자,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랑 그냥 리보스랑 어떤 차이냐면 그냥 리보스에서 디옥시가 된 게 디옥시리보스예요. 다시 말하면 디옥시라는 건 뭐냐면 옥시겐이 우리 산소잖아요. 산소. 근데 D라는 거는 뭔가 부정적인 빠져나간 의미입니다. 즉 리보스라고 하는 당의 구조에서 산소 하나가 빠져나간 형태가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의 종류가 리보스고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차이점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RNA는 일단 기본 단위는 DNA와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중심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 중심 원리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맨 밑에 그림. DNA의 일부분, 즉 DNA는 유전자를 읽어서 RNA라고 하는 또 다른 복사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DNA의 복사본이다. 근데 완전한 복사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보적으로 복사합니다. 상보적 복사.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어쨌건 DNA에 있는 정보를 뭔가 완전한 복사는 아니지만 복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물질이 RNA예요. 그 다음에 이 RNA의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때 DNA에서 RNA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라고 표현합니다. 전사. 그러니까 복사는 아니에요. 복사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복사는 완전히 똑같은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사는 상보적인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보적인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RNA를 읽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RNA는 유전 암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매개물이잖아요. 그럼 이 암호를 읽어내서 단백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생명의 중심 원리는 DNA가 전사를 통해서 RNA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DNA의 정보를 읽어서
전사 과정을 거쳐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의 정보를 읽어서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림을 보면 자, DNA는 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DNA는 핵 속에 있어. DNA는 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RNA는 그러면 DNA를 읽어내서 RNA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사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즉 핵 속에 있는 DNA를 전사시켜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가 만들어지는 전사 과정까지는 핵에서 일어나고요. 하지만 이 RNA에 있는 정보를 번역해서 단백질로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무엇이죠? 그렇죠. 리보솜이죠. 그래서 그러면 리보솜은 핵 속에 있습니까? 세포질에 있습니까? 네, 세포질에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번역은 리보솜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번역은 RNA가 핵 속에서 리보솜이 있는 세포질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세포질이나 혹은 리보솜이 만약에 소포체에 붙어 있으면 거치면 소포체가 되겠지만 어쨌건 핵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사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 전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RNA가 일단은 핵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핵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핵 밖에서 번역이 일어나게 돼요. 즉 번역은 세포질 혹은 거치면 소포체지만 거치면 소포체도 어차피 세포질에 있는 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핵과 세포질 이렇게 구분해서 전사와 번역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마음이 많이 급했어요 지금. 빨리 맞춰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